네네. 오늘은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일에 관련한 물음이 올라와 있거든요.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버는 돈은 일을 하여 버는 돈이 대부분이고, 투자에 있어서 결국 일을 하여 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일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정서적 성장을 위한 수단일까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돈과 일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단순한 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만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게요. 네. 결국 돈과 일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아우, 멋진 물음이시죠. 그죠? 네. 자, 세 번째요. 일을 할 때의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을 하다 보면 즐겁기도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쉬는 날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죠? 일을 할 때의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예. 요즘 유튜브를 보며 마인드와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이 자라고 확장되는 과정이 무척 즐겁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아유, 멋진 물음을 해주셨어요. 그래. 이 시간에는 일과 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본질적으로. 그죠? 워라벨이라는 그 표현 있죠.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워라벨. 워크, 일하다. and life, work and life 밸런스. 그죠? 일과 삶의 조화. 그 균형. 이게 워라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워라벨을 추구한다. 현대인들이. 뭐 그런 표현도 하고, 또 워라벨을 위해서 일과 삶의 살아감의 조화를 위해서 또 회사나 기업 이런 데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죠. 자,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일과 삶의 조화, 이 정도가 일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일이란 뭐냐면, 일이 바로 일이 바로 삶이다. 살아감이 바로 일이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Life is work. 살아간다고 하는 거, 살아있다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일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일의 본질이에요. 일은 일은 삶이다. 삶이 일이다. 그죠? 살아감이 일이에요. 일의 본질을 물어보셨으니까요. 그죠? 아예 뿌리참 생각해 보게요. 우리가 생명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생명체죠. 그죠? 삼라만상 다 생명체죠. 그죠? 생명체는 생명, 그죠? 이 생명은 생명체의 기본적인 설계도와 같은 개념이에요. 생명. 그래가지고 그 개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이 생명이 드러나지고 활성화되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운용되어지고, 그죠? 밖으로 풀어지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생명과 운명. 생명, 운명. 그죠? 이 생명과 운명. 그래서
세상살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에 해당하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을 운행해 간다. 명이 운행된다. 명을 운용한다. 명을 운전해 간다. 명을 이리저리 역동적으로 꿈틀대게 해 간다. 이런 말이, 이 말이 이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라이프 삶이죠. 그러니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운명의 발현, 이게 살아감이죠. 근데 그 운명 이면에 본질로 자리에 있는 그 설계도 같은 개념이 생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 생명이 풀어지는가, 드러나지는가, 활성을 일으키는가, 그죠? 그 생명이 얼마만큼 역동적으로 꿈틀대지는가, 이게 운명의 개념이죠. 그죠? 이게 생명 운명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운명 이전에 생명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명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명. 그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 이 명제가, 이 표현이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한 실말이다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가 뿌리니까 그래요. 자, 봐요. 요거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생겨나는 거거든요. 생겨나요. 여기가 이제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뭐 다 이제 외우셔가지고 다 그냥 딱 보면 무조건 뭔 얘기하려는지 그냥 아실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생겨나요. 네. 이게 이제 우주 개념이 말이에요. 모형화된 비물질 우주, 그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살아가냐면 세상 땅에서 살아가죠. 그죠? 땅. 여기가 땅이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가 이 명에 해당해요. 명. 그러니까 하늘에는 생만 있는 거예요. 날생, 생겨남만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이제 영혼 개념이죠. 이거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이게 이제 영혼 개념이고, 여기가 이제 물질 개념이잖아요. 물질 육신, 그죠? 물질 육신을 갖게 됨으로써 명이 생겨나요. 명. 그래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생겨나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를 이루었다 이 말은 이게 완전체예요. 온전체. 하늘 영혼, 그 생겨남을 설계도로 내장하고 땅에서 물질 육신으로 육화를 이루어서, 그죠? 불교에서는 현현한다, 나투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장된 그 하늘이 밖으로 나투어져 현현을 이루는 거, 이게 우리의 물질, 우리 인체. 이게 인체죠. 그죠? 자, 이래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요.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명을 지니게 돼요. 자, 봐요. 이거는 나고 죽음이 없죠. 오직 생겨남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는데 땅에 물질로서 육화된 모든 것들은, 물질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생겨난 그 순간, 물질화 되어지는 그 순간 반드시 예외 없이 어떤 것이 됐든 다 명을 지니게 돼요. 명. 그래서 여기가 상대계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반드시 나하고 죽음이, 그 생멸이 있게 되어져 있는, 이미 그렇게 짜여져 있는 세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명의 세상이죠. 생의 세계고, 생의 세계와 명의 세상, 이것이 내 속에 하나 생명으로 딱 깃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설계도예요. 기본 설계도. 이것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 이거 합치면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명으로 발현, 구체화. 그죠? 또한 운명을 가지고 새롭게 읽어가게 되죠. 그래서 생명은 타고온 바에 해당하고, 운명은 타고 가야 할 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 하냐면 사주팔자다 그래요. 이게 본질의 사주팔자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의 본질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일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언제부터 생겨날까요?
여기에는 일한다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생이란 말, 생겨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물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도 지니지 않아. 그죠? 명을 지니지 않는다 이 말은 나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없으니까 그냥 무랑태수야. 일이란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는데 명을 지니는 순간 요때부터 이제 여기에서 일이 생겨나죠. 그래서 일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세상살이에서요. 살아가. 라이프.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간다. 일생 동안. 여기서 이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전 과정이 다 일인 거예요. 다 일. 짭이에요, 짭. 수명, 방금 했잖아요. 운명, 소명, 사명, 명. 우리는 저마다가 다 명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나서 그 명을 실행하고 명을 유지하고 명을 확대, 확장, 확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거죠. 활동하는 거죠. 역동적으로 꿈틀대 가는 거죠. 역동적으로 꿈틀대 가는 그 모두 다를 뭐라 그러냐면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아시죠? 우리 이 물질 육신 이 인체의 메커니즘을 보면 심장이 1분에 막 70배, 80배를 펌프질을 이 더위에도 계속 해야 돼. 추위에도 계속 해야 돼. 이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게 또 피를 전체를 다 돌리죠. 그거를 또 각 장기에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뭐 세포 분열도 하고 못하고 소화도 하고 막 술을 한잔 간만에 먹었다고 그것도 해독하느라고 저기 하고 이러니까 점점 쓰면 쓸수록 노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노화된다는 건 뭐예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달아져. 그 기능이 점점 세트해져가.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렇잖아요. 숨 쉬는 것도 일이에요. 백수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백수가 제일 과로사한데요. 백수도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 백수의 마음을 알아줘야 해. 일 아닌 게 없죠. 그죠? 남녀 간에 다정스럽게 데이트를 하는 것도 일이죠. 그죠? 네. 사람 일체가 다 일이에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일체. Life is work. 살아있다. 삶, 이 자체가 다 일인 거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하러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일하러. 일을 한문으로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업. 불교에서 얘기한 그 유명한 업.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쓸모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에 필요하다. 나라는 존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그 필요와 쓸모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은, 쓸모와 필요가 있다는 말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 업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필요한 그만의 고유한 일을 원활하게, 그 다음에 훌륭하게 그걸 잘 수행해내면 그의 업적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나몰라라 하고 세상에서 기원바도 없고 자기 자신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업장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죠? 업장과 업적, 참 극과 극이죠.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일하러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일 때문에. 네, 일해야 하는
그 소명,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전 과정, 인생살이 자체가 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ife is work.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아감 자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일인 거다. 예,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일의 본질이에요. 일은, 이 업자 들어간 거 생각해 볼까요? 직업, 본업, 생업, 이런 것만 일 아니에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수업, 그죠? 학업, 이것도 업자 들어가죠. 그거 다 일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일이고, 직접적으로 직장에 나가서 그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생업, 이것도 일이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부업도 일이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그럼 그런 것만 일이냐? 아니죠. 그 가정주부들께서 살림하시잖아요. 가사노동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일. 업이에요, 업. 일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일이라니까요. 살아간다는 자체가 다 일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전체, 그 고유한 생명체로서 인간으로서 인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일인 거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다. 그죠? 네. 일거수일투족이 다 일이죠. 일 아닌 게 없죠. 일단은 이게 일의 본질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월급을 얼마 받으면서 뭐 어떤 분야의 일을 한다. 요거는 직업으로서 일인 거고요. 업자 들어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백수도 직업이에요. 업이에요. 일이에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일인 거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다.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 일인 거다. 그죠? 그럼 일이 언제 끝날까요? 그죠? 세상에서 그 업을 다 했을 때, 그 필요에 응당, 그 필요를 다 했을 때. 그래서 죽음의 정의가 뭐였어요? 좌의 회수. 그죠? 그 필요가 다 했을 때 좌가 회수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다 일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자, 엄마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일이잖아요. 엄마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엄마로서 일을 하게 되냐면 엄마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생겨난 모든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역할이 있다는 말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정 살림이라는,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고 돌보고, 그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뭐 경제적으로 도모도 하고 여러 가지, 그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라는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된 이상. 그렇잖아요. 거의 책무야, 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것만 있냐? 그렇지 않고요. 엄마로서의 역할, 그 일을 수행하면 갈수록 어쩌냐면 합당한 보상이 따라요. 보상. 그러면 엄마한테 월급 주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보상이라는 것이 꼭 돈으로서 물질화된 개념만이 보상은 아닌 거예요. 엄마로서의 보람, 그 기쁨, 그죠? 그 의미, 그 다음에 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그 존경,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죠? 더더욱 남편이 알뜰살뜰 그 사랑하고 자제들이, 그 자식들이 엄마에 대한 존경을 보내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평생 부모의 은혜 해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역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보상이 따라와요. 그죠? 네. 자, 봐봐요.
볼까요? 그걸 정리해 볼까요? 여지없는 역할. 보상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수행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이유 없는 보상. 네. 자 보세요. 어떤 분이 군수가 되셨어? 네. 여지없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죠? 그 역할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어째요? 그 군수님께 이유 없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월급이 나갈 수도 있고, 그죠? 뭐 판공비, 운영비 뭐 이런 게 나갈 수도 있고, 군수로서, 그죠? 그 지역을 관장하는 어른으로서 굉장한 그 신뢰와 존경을 낭만해왔고, 그 삶의 보람, 그 가치로움을 가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보상인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도 환영받고, 그죠? 다 감사함을 표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아요. 어떤 회사든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반드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냥 회사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세요라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역할에 따라서 월급 받잖아요. 보상. 네. 만약에 보상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고발되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는 보상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 그죠? 물질적 형태든 비물질적 보상이든 그 보상이 따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는 역할, 이유 없는 보상. 자, 그러한데 이렇게 그 역할, 그 보상이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간단치 않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겹고, 그죠? 때로는 막 찌들고, 아까 여기 표현해놨잖아요. 아이고 오늘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하기 싫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일이 막 겹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수고로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수고로운 거예요. 수고로움. 근데 이것이 아이고 힘들고 힘겹고 그냥 짜증나고 하기 싫고 막 부정적이고 요런 수고로움이냐?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본인 스스로에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고 본인 스스로에게 유익한 그러한 수고로움이 되어져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 여지없는 역할, 이유 없는 보상 수고롭잖아요. 그럼 막 하기 싫고 힘겨운 수고로움이냐면 그렇지 않죠. 내 노력, 그 육체적인 활동, 그죠? 내 마음씀 이런 큰 수고로움을 통해서 자식이 어엿하게, 그죠? 큰 성장을 이루고 가정이 막 무럭무럭 풍성해지고, 그럼 얼마나 유리한 수고로움이에요, 그죠? 본질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예요, 실은요. 여지없는 저마다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역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난 바를 가지고 사명, 소명을 가지고 운명, 그 역할을 수행해 가는 거예요.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죠? 특별히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일도 있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또는 어떤 그만의 자질, 역량, 소질, 이런 것들을 함양시켜가는 것도 일이고, 그죠? 어떤 책임, 그죠?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것도 일이고, 다 자체가 일이에요. 유엔 사무총장도 일이고요, 대통령도 일이고요, 가정주부도 일이고, 일로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엔 다 여지없는 역할, 이유 없는 보상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비물질, 명예로라도, 그죠? 하다못해 어떤 그 권위와 권능으로라도, 또 스스로의 보람, 가치로움으로 다 보상이 주어지고,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때 사후에 메커니즘 다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죠? 살아가면 살아감처럼 애초에 처음에 왔던 그 이 생애자 여기에 들었을 때 이 죽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보상이 확실한 보상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죠. 그죠? 예. 그 사후의 메커니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리한 수고로움인 거다. 예. 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결국 유리한 수고로움입니다. 일이란 우선은 일이란 살아감 자체가 일인 겁니다. 꼭 직업만 뭐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 이 자체가 다 일이에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내가 해가야 할 바, 내가 타고 가야 할 바, 내가 운명적으로 수행해 가야 할 바, 즉 나의 쓸모, 나의 필요, 나의 일이 있다, 나의 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초대되어 온 거야.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여지없는 그 역할을 맡아서. 그럼 이없는 보상이 주어지고 그로써 결국 유리한 수고로 일을 하면 할수록 어째요? 내가 개발되어지죠. 내 소질이 계속 함양을 하게 되죠. 더 전문가가 되고 단지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더더욱 그 이면의 본질로 새롭게 눈을 뜨게 되고 그죠? 내 스펙이 늘어나고 결국 유리한 수고로움이에요. 내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내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의 본질이다. 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은 본질적으로는 굳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이런 게 없는 거죠. 일이라는 본질에서 보면 그가 그 육체적 그 피곤, 힘듦 요 기준에서 그 다음에 돈이 많냐 적냐 돈을 많게 보상을 받냐 적게 받냐 요걸로 판단하는 그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요. 결국 유리한 수고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절대로 그렇게 일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 됐건 나쁜 일 말고요. 보이스피싱 사기치고 마약 팔고 이 못된 일들 말 그거는 그거 일이라 안 해요. 그거 하라고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요. 정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할 거노?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으로 지금 꼬리매 가고 있는 거야. 세상에 나쁜 일을 한다라고. 근데 그 개념은 없는데, 그죠? 애초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일을 해간다.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하고 있다. 또 일을 해갈 수 있게 내가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 자체가요.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일인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실은 수고롭지만 그 장면에서는 그때 그 순간은 수고롭지만 실은 결국 유리한 나의 확대, 확장, 확충, 나의 복이다. 이게 일의 본질이에요. 이게 일의 본질. 우리는 일을 이렇게 가요. 이따가 또 할게요. 수고롭다. 수고로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일의 본질입니다. 일이란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3D 업종이 있네, 굳은 일이 있네, 마다해야 될 일이 있네, 이거는 보잘것없는 일이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 일을 그 자신이 어떻게 가져가는가, 그 일에 대한 그 핵심 심지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죠? 그 다음에 일을 하면 할수록 어쩌냐면 역할이 크면, 역할이 배가 되면 보상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거기에 머물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한다. 아예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역할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가져가야 해요.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운 상품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최고의 상품으로 자기 자신을 가져간다 이 말은 그렇게 역할을 계속 승격시켜 간다 그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요? 보상이 따라오는 거야. 그죠? 월급이 올라가고 많은 보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죠? 스스로도 뿌듯하고 보람차고 명예가 주어지고 그 요즘에 텔레비전에 그 서장훈 씨 그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아 정말 일이란 이런 겁니다. 그게 새롭게 확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 역할을 끊임없이 개발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중의 창조, 전인 미답의 길. 이 전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로서 그는 백만장자가 하나같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누구는 헤어 디자이너로 최초의 남자 미용사가 돼서 전인 미답의 길로 프랑스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때 뭐 보통 예를 들면 파마 한 번 하면 예를 들면 5,000원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막 10만 원을 받았어. 강남에서 최고급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또 봉사하고 그만큼 멋지게 이 헤어 디자인을 해주고 그래요. 어젠가는 저기 나오더라. 저기 가면 저기 한데요. 연대, 고대, 이대 이렇게 하고 4대 대학이 있는데 또 하나 대학이 신촌인가? 그쪽이죠. 와대라는 게 있대요. 와대가 뭐냐면 와플 대학. 어제는 그 와플로 백만장자가 된 그 여성분, 참 요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와대. 그 리아카 하나 사가지고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 가로수에다 묶어놓고 저기 뭐죠? 붕어빵부터. 그래가지고 그 본인은 또 팥이나 콩 이런 걸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붕어빵을 해갖고 붕어빵 팔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걸 못 먹어. 근데 점심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삶아와. 그럼 고구마 다 식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보다가 고구마 먹어. 그거를 이제 하다가 한 번은 그 고구마를 팥 대신에 거기다 붕어빵에다 틀에다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붕어빵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고구마 붕어빵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 그 다 대학생들 저기니까, 대학생들이 보고, 한 입 주시라, 나도 먹어볼란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나눠 먹겠는데, 이게 이제 인기를 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팥이 아니라 고구마를 거기다 넣고, 또 나중에 거기다 치즈 넣고, 요래가지고 이제 붕어빵으로 아주 큰 성공을 이루고, 근데 이제 붕어빵을 팔다가 이게 봄 되고 여름 되고 하니까 붕어빵 안 찾잖아요. 겨울에 붕어빵이잖아. 그때는 이거 장사가 안 돼. 그러고 보니까 대학생들이 아침 막 뛰어가는데, 등굣길을 뛰어가는데 뭘 손에 들고 막 달려가더래. 먹으면서 뭔가 봤더니 와플이더래. 와플. 그래서 그럼 와플로 바꾸자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메뉴를 몇십 가지로 메뉴를 하고, 치즈 와플, 뭔 와플, 과일 와플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왜 대학교에 그 과목이 많이 있는 것처럼, 과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메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와플 대학교다, 와대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부를 일궈요. 이렇다니까. 여지없는 역할,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역할, 그 위상, 그죠? 그 내용을 배가시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이유 없는 보상 이유 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합당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추위에 그 서럽게 사람들한테 멸시 받으면서 그랬던 그 수고름이 다 뭐예요? 결국 유리한 백만장자. 오늘날 이제 여기 텔레비전에 나와서 서장훈 씨가 그러십니까? 결국 유리한 수고로 거예요. 정말로 자수성가를 이룬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꼭 저기 안 나온 분이라도, 그죠? 이런 분들이 예외 없이 이러한 전인비답의 길을 걸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는 수고롭지만, 너무너무 힘겹지만, 결국 유리한 수고로움이라는 그 결실, 이 수고로움.
너무너무 멋지죠. 자, 요게 일의 본질입니다. 라이프 이즈 살아감 자체가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그저 일거수일투족을 절대로 가볍게 쉽게 짜증내면서 불편부당하게 막 억지로 싫은 표정으로 절대 그리할 일이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 이것도 일이죠. 음식 하나 먹는 거 이것도 일이죠. 누구랑 다정하게 지내는 이것도 일이죠. 사회에 내가 나가서 무슨 직업을 갖고 하는 것도 일이죠. 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정말로 인간으로서 아름답고 성스럽게 가져가야 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역할과 그 보상이 배가 되어지고 그로써 결국 내가 그 인간 다음에 온전한 그 꽃을 피우게끔 대도약을 이루는 그 장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자, 그죠? 와, 일이 얼마나 성스러운 건가. 그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아,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정말 멋지죠?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자, 일의 본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신 게 돈과 일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단순한 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만 돈은 적게 버는 사람도 있는데 또 결국 돈과 일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돈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그죠? 돈은 뭐라 그랬죠? 살아감의 활력이다 그랬죠. 돈은. 그죠? 근데 이게 자칫 돈독에 취해버리게 되면은 사람의 돈으로 전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방탕함의 천격, 방탕함의 손짓, 이리 와. 추락이 이긴다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살아감의 활력. 자, 일은 방금 뭐라 그랬죠? 살아감이 일이다. 라이프가 일이다. 라이프 이즈 워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일과 돈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요? 이걸 물어보신 거잖아요. 일은 살아감이죠. 살아감 자체가 살아감 일체가 다 일인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그 살아있음, 이 장면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감에 따라 일이 살아감이잖아요. 살아감에 따라 돈은 뭐라 그랬죠? 살아감의 활력이라 그랬죠. 살아감의 활력이 결정되게끔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걸 다시 달리 표현해 볼까요? 돈은 돈독에 취하지 말고 돈독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표현 있죠. 일을 할 때 일머리라는 표현 있죠. 일머리. 야, 그 사람 참 일머리가 있다. 그럼 일을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시간도 적게 들이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능률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멋지게 잘한단 말이죠. 이거 일머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머리에 따라 돈은 돈독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일머리에 따라 돈독해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요. 일머리에 따라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돈과 일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즉 살아감에 따라 살아감의 활력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디 가면 돈 벌 데 없는 줄 알아? 내가 이 식자 그만 때려치고 말지. 자, 요따위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 살아가면 활력이 주어지겠어요? 예를 들면 그 말이에요. 일머리를 그렇게 가져가면 내가 아쉬워서 내가 돈 덕해질 수가 없어. 돈이 따라오지를 못해. 돈과 일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머리. 일머리라는 거는 그 일에 대해서, 방금 이런 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듯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본질적 이해 정립, 그 각성, 일에 대한 그 심지, 그 요지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돈독해짐이 같이 따라와지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자, 일에는 지금 일머리가 있다 이 말은 일을 본질적으로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그 일은 어떤 누구의 일이 되냐면 인간의 일이 되어져요. 자, 그러는데 그 반대로 일을 한다. 그죠?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 그거는 어떤 영역의 일이냐면 사람의 일이죠. 그죠? 자, 요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의 일은 현상 유지에 그치게 돼요. 그러나 인간의 일은, 여기가 현상이니까 뭐겠어요? 본질을 진화시키게 돼요.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회사에 경영진하고 일반 사원을 생각해봐요. 일반 사원들은 본인 역할이요. 역할이 있겠잖아요. 홍보부 근무에 그죠? 어디 재무 담당에 딱 어떤 생산 공정에 참여한다는 딱 일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회사 전체적인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가. 그죠? 자, 요게 역할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자, 그러는데 경영진은 어쩌죠? 경영진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많은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도 어쩌냐면 그 회사의 본질적인 것들이요. 그 회사의 상품성, 그 회사의 전략, 그죠? 그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기획, 연구, 개발, 그죠? 그 회사의 정책, 이런 것들을 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맡아가죠. 그래서 경영진은 일선 생산 공정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그 회사 전체의 그 전체성, 그 본질을 진화시켜가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회사원들이 역할이 주어져서 거기까지 성장한 회사의 현상을 유지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일머리를 사람의 일로 두고 사람의 관점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두면은 현상 유지에 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돈독해짐도 요 수준에 맞게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사원은 항상 정해진 월급, 그거 계속 정해진 상태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진은 다르죠. 본질을 진화시킴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스톡 옵션이 제공되고 연봉이 막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회사 전체의 이 규모에 따라서 경영진 일머리, 그야말로 이게 일머리죠. 예를 들면 여기는 일몸통, 일꼬리 이렇게 되겠잖아요. 일머리라는 게 인간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인간의 일로서 일의 머리, 본질을 진화시키는 인간의 일을 해가는 요 심지, 이게 자리 잡혀졌을 때 그만큼 돈독해지고 그만큼 살아가며 활력이 돈이잖아요. 살아가며 활력이 생겨나. 살아가며 활력은 꼭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돈 한 푼 없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살아가며 활력일 수도 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죠? 깍듯한 얘가 살아가며 활력일 수 있고, 보람, 뿌듯함, 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냥 그 스스로의 그 뿌듯하고 보람, 이런 게 다 살아가며 활력이잖아요. 그 기쁨,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 자체가 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사람이 일을 해야 할까요? 인간으로서 일을 해야 해요. 그럼 인간으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됐건 간에요. 어떤 일이 됐건 간에. 즉 살아감, 그 어떤 살아감이 됐건 간에 그 살아감 장면, 살아감의 그 찰나찰나에서 일머리,
본질을 진화시키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일을 해가야 한다. 내가 단순 노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가사 노동을 해서 그냥 살림꾼으로 평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설거지, 빨래, 청소 그냥 요거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로서 전체 가족 구성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고 명사형이잖아요. 가정주부 없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나? 자식이 어떻게 살고 남편이 어떻게 살아? 살린단 말이에요. 생명활동을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살림꾼이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어마어마한 일인 거. 그죠? 본질을 진화시킨다. 인간의 일을 해야 한다. 일에 대한 그 이해와 그 정립과 그 각성, 이렇게 가지고 해가야 한다. 여기에 맞게끔 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감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살아감의 활력이라는 이 돈이 꼭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머리에 따라 일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일의 꼬리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돈독해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월급 자체가 일당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될 건가요? 네. 인간의 본질을 진화시키는 인간의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도 성장하고 자신이 속한 단체도 성장하고, 그로써 그 지역사회도 성장하고 그 국가도 성장하고 이 지구촌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업적이 죽은 이후에까지 보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것이든 천직 아닌 게 없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이 다양한 직업이 있지 않으면요, 지구촌 전체가 올 수도 없대요. 네. 하다못해 옷 하나를 입는데도 어째요. 이 물류 있어야 되죠. 즉 트럭 화물, 그 운전기사님들이 있어야 되죠. 또 거기서 가면 안 되잖아요. 교통경찰이 있어야죠. 톨게이트 있어요. 톨게이트 종사원 있어야죠. 단 하나의 사물 현상이라도 전체 직업과 전체 일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감기 한 것이 걸리면 약국이 있어야죠. 병원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게 통제하고 또 그 정책, 그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 있어야죠. 정치 지도자 있어요. 다 있어야 돼. 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그냥 그 하나 전체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냐고. 다만 역할인 거예요. 역할. 자, 그렇게 하는 역할. 사람으로서 그냥 이 시간만 때우면 되지. 제발 그래 하지 말고. 아예 그러려면 일을 집어치고 잘할 수 있는 사람 넘기고. 인간의 일, 이왕 하는 그 역할을 인간의 일로 승화시켜서 일머리 있는 일의 머리가 되어서 본질을 진화시키는 업적을 쌓아가라. 지웠네. 업적이 되게끔. 일거수일투족이 업적이 되게끔. 그래 가야 해요. 자, 돈과 일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신 그거잖아요. 일을 할 때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을 하다 보면 즐겁기도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쉬는 날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자, 요거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오늘 읽어봐 드릴게요. 이 수고로움에 대한 일을 할 때의 마인드는 수고로움이에요. 수고로움이 무엇인가? 이 수고로움에 대한 것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그럼 이해되실 거예요. 자요. 고달프고 힘겹기만 한 것이 세상살이일까? 세상살이가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저 감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일까? 일일까? 그죠? 그저 그렇게 자잘한 위로에 만족하고 누구나 그러한 평범한 일상이 우리 인생의 본질일까? 수고로운 것이다. 수고로워야 하는 것이다. 누구든
수고롭지 않은 이는 없다. 수고로움은 세상의 절대적 법칙으로서의 공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감 자체가 일이라고 그랬죠. 일은 결국 유리한 수고로움이라고 그랬지. 힘겹죠. 어느 하나 쉬운 장면이 없잖아요. 그죠? 단순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사람 한 명을 만나든 뭘 하나 요리를 하든 뭐 어디를 가든 그렇잖아요. 수고로움인데 이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법칙이 섭니다 이 말이에요. 공리다 공리. 세상의 공리입니다. 법칙으로서 공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세상은 수고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렵고 지난하고 요 개념이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로움은 세상의 절대적 법칙으로서의 공리이기 때문이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 삶의 양태이다. 그래요. 유엔 사무총장도 수고로워요. 교황도 수고로워요. 스님도 수고로워요. 대통령님도 수고로워요. 네. 우리 집에 가장도 수고롭고 우리 집에 자식도 수고롭고 다 수고로운 거예요. 그죠? 응. 보편적 삶의 양태인 거다. 뭘 하든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이 올라서 있고 두루 누리고 있다고 해서 수고로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깨달아 성인을 이룬 자도 그러하다. 성인도 수고로운 거예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얼마나 수고로웠겠어요. 맨발로 30여 성상을 중생 제도하시느라고. 예수님 얼마나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로웠겠냐. 그죠? 수고로움은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있음의 확고부동한 증거가 되어진다. 이 수고로움이에요. 죽어있는 자에게는 일체의 수고로움이 존재치 않는 것과 같이. 자, 산자와 죽어있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산자는 일하죠. 운동하죠. 움직이죠. 죽어있는 자는 딱 고정되어 있죠.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는 산자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 그죠? 수고로움을 행하지 않는다. 수고로움을 감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수고로움 맨날 도망다닌다. 그래 1억 천금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대박 땡겨가지고 어떻게든 사기를 쳐서라도 우리 살아간다. 그거는 죽어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나쁜 일을 하는 자는 다 죽음에 특급열차, 지옥행 특급열차를 타는 거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일을 하는 자는, 수고로운 자는 유리한 수고로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승화해 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멋지죠. 수고로움은 세상에 살아있음의 확고부동한 증거가 되어진다. 네. 내가 수고로우면 수고로울수록 내가 확실히 살아있구나. 이 말이란 말이잖아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고뇌하고 그죠? 더더욱 연구 개발하고 천인미답의 그 길을 어떻게 내고 그 초행길 그 미중의 창을 어떻게 해갈 건가 누구도 하지 않는 거기에 도전하고 그걸 이루어내고 그죠? 이게 다 수고로움이죠. 이러면 이럴수록 그는 위대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수고로워야 된다. 왕창 수고로워야 한다. 네. 과학자, 의학자, 철학자 이분들 도대체 얼마나 수고로울까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 이 기술자분들은 얼마나 수고로울까요? 그 다음에 큰 기업의 경영진 그죠? 네. 한 단체의 수장 얼마나 수고로울 거 아니에요. 그 일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수고로워야 한다. 수고로우면 수고로울수록 내가 그만큼 커져 있는 거다. 그만큼 내가 위대한 존재인 거다. 네. 위대한 존재이면 일수록 수고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고 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고롭기를 애써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고되어 봐야 해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해서 굳이 구해줄게, 내가 덜어줄게,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절대 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로움을 애써 내가 수고로움을 자임해 가야 돼. 자진해서 수고로워야 하는 거예요. 이걸 피해버리면 그에게 발전은 없죠. 그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수고롭지 않고서는 어떠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죠? 네, 당연하죠. 과학자가 물리학자 물리법칙을 어떻게 발견해내요? 어마어마하게 수고롭지 않고서 그 물리법칙을 어떻게 발견해내요? 하나의 의약품을 어떻게 발견해요? 백신을 어떻게 개발해내고, 그죠? 새로운 패션을 어떻게 창조해내요? 그죠?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이 길이 어떻게 나아지는 건데요? 그냥 있어야 뚝 하고 생겨나요? 그런 거 없죠. 그걸 개발하고 그 선두자, 그 선구자, 그 선두에 섰던 그들은 얼마나 수고롭겠냐고요. 그죠? 수고롭지 않고서는 어떠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떠한 보람도 생겨나지 않게 된다. 이웃집 백만장자들 한번 봐보세요. 그 서장훈 씨 나와서. 정말 수고로움의 끝판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백만장자 되는 거예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수고로움, 미중의 수고로움, 그 끝의 결실, 그 보람, 그 위대한 보람, 그 백만장자. 젊어서만 고생을 사서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건 우리는 기꺼이 자진해서 수고로워하려 해야 한다. 그로써 보다 크고 넓고 깊은 본질적인 진보와 진화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제 수고로움의 이 진면목, 이 본질을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보면 수고롭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개념으로요, 그죠? 힘들다, 힘겹다, 지난하다, 어렵다, 그죠? 부정적인 그 의미잖아요. 수고롭다. 자, 그러는데 이제 우리 글로서 이 방금 이 내용 이해를 했으니까 결국 유리한 수고로움할 이 수고로움이 무엇인지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죠? 그러한 속에서 움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그다음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 수가 높아, 그죠? 그다음 지혜, 슬기, 일머리처럼요. 이거의 수라 그러죠. 수가 고양된다. 그 일머리가 점점 진화한다. 진보한다. 일머리에 자리하게 된다. 그러한 길이 자기에게서 움터난다. 이게 수고로움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고로움을 마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땀 흘려야 해요. 때로는 피도 토하고. 그죠? 열심히. 예. 그렇다고 무작정 사람으로서 현상이 열심히 요게 그치지 말고 요 상태에서 시작하더라도, 그죠? 본질의 진화, 그죠? 이 수고로움의 본래의 그 뜻 그대로로 승화시켜 가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의 일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인간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업적이 되어진다. 수고로움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수고로움은 자수성가의 필수적 경로이자, 이거는 써야겠다. 자수성가의 필수적 경로.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너무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수고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멋진 거야. 자수성가의 필수적 경로이자 운명 주도의 핵심적 방법이다. 운명을 주도한단 말이에요. 운명 주도의 핵심적 방법. 이게 수고로움의 원뜻이고 진면목이에요. 그래서 수고로우면 수고로울수록 내 일상이, 내 세상살이가 힘겹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지난하고
처절할 만큼 어렵다 하더라도 원래 수고로움, 본질의 수고로움은 요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리한 수고로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웃집 백만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수고로움이란 자수성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그 이웃집 백만장자처럼요. 그 자수성가를 이루는 필수적 경로. 누구한테 부탁하고 누구에게 막 의지하고 막 그래야 도움을, 이게 아니라 내 힘, 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워내는 인간 그 원리 완성에는 필수적 경로다. 수고로움. 이건 업적이 되어진다. 반대는 업장이 되어진다. 운명주도 핵심적 방법. 아까 생명 운명. 운명이라는 게 살아간다, 일한다 이 말이에요. 일머리가 생겨나고 일머리로 그 위상과 역할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그 일 전반, 운명 전반을 주도하게 돼요. 그것이 핵심적 방법이다. 수고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얼른 이직해가지고 뭐 얼굴 많은 데로 가야 돼, 요 제발 일에 작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 극장, 그 직장을 옮겨가면은 본인이 보람있고 아주 뿌듯하고 만족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척도가, 가치 척도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일머리가 바뀌어야 돼. 일머리가 제대로 자리해야 돼. 본인의 머리에. 이 수고로움이라는 자수성의 필수적 경우, 운명주도의 핵심적 경우. 멋지죠. 이러한 거를 인간의 일이라 그래요. 이렇게 수고로움을 해가게 되면 본질을 진화시키게 돼요. 그는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기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꽃펴낼 수가 있어. 인간을 완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일이에요. 일, 수고로. 많이 일해야겠죠. 죽는 그 순간까지 일해야 돼요. 그죠? 근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 그럼 무슨 일을 해요? 무슨 말씀을? 어른으로 일을 해야 해요. 한평생 인생이 무엇이다, 이걸 온전히 정립해서 이거를 주변에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그 스승이 되어주는 그 어른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스승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연장자로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놀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것이 아이들의 일인 거예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안 뛰어놀잖아요. 그런 큰 애가 되지를 못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병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읽었을 때 다 일이다. 수고로워. 뛰는 것도 수고로워. 저기 있더라. 액티비티. 요즘에 왜 젊은이들 중심으로 어디 해외 여행, 어디 뭐 여행 가고 막 저기 하면 그 액티비티라 그래가지고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그 스포츠라든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고공 뛰어내리기, 이게 밧줄로 해가지고 번지 점프라든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산 정상에서 그냥 막 오토바이 막 타고 그냥 막 아래로 이 가파른 데를 막 저기 하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을 그리들 해요. 근데 그게 뭐 막 남자답고 막 매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그리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정도, 번지 점프를 하더라도 좀 적당한 정도로 인간이 즐기는 스포츠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요. 뭐 액티비티다 뭐라 해가지고 그냥 그 위험한 것들, 그러다 실제로 죽어요.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고가 많이 나요. 그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그게 막 영웅이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굉장히 작은 생각이에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좀 안전하게, 너무 과도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 게 돼야 돼요. 무모하게 그거 하지 마요. 어제도 보니까 금강 20대 청년들 4명이 죽었잖아요. 물놀이, 덥다고 물놀이 가가지고. 아니, 물놀이 가면 거기 다 써져 있더만. 수영 금지, 여기 위험구에 다 돼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참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물놀이를 위험한 저기를 하면서 왜 이거 뭐지?
조끼요. 구명조끼. 구명조끼 차고 해야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거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안타까운 장면인데. 그리 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불의의 사고로 그냥, 그러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일이 아닌 거야. 그런 것들. 굉장히 무모한 거, 무모한 거. 절대로. 안전해야 될 것은 안전하게. 스스로를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성스럽고 아름다운 그 인간의 일을 해가면 그리 가야 해요. 그 액티비티 그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간이 철렁철렁 저걸 왜 안 돼? 그거 막 그래가지고 막 와 유튜브에 막 찍어서 자랑하고 그 정말 무모한 거예요. 그 인간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래 뭐 했다. 수고롭기만 한 삶의 현장에서 풍요롭고도 가치로운 본질의 수고로움, 결국 유리한 수고로움이요. 본질의 수고로움을 떠내어 저마다가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워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내용이 일을 할 때의 가져야 할 마인드예요. 네, 참으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더 정열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그죠? 더 멋지게 일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일을 해가야 하는구나. 일이란 참으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거구나. 일해야지. 자, 처리요. 수고로움 이해했죠? 그죠?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우리 이 질문을 보내주신 님께 수고로움의 번역이라고요. 네, 이 처리를 해드립니다. 처리가 뭐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거듭적인 형태가 무엇이냐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수고로움, 자수성가의 필수적 경로이자 운명 주도의 핵심적 방법인 이 수고로움에 온전히 올라타라. 그러면 수고로움이 말이라 치면 막 위에 올라탄 것 같잖아요. 저 무등에 올라탄 거예요. 훌쩍 뛰어넘어서 그걸 이 수고로움을 타고 가셔라. 주도하셔라. 그러면 일, 돈, 그죠? 역할, 보상, 유리한 수고로움이 아주 그냥 무궁무진하게 새롭게 일궈지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아유, 이 멋진 물음을 보내주신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많은 참고가 되어지시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